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말 속 시원한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일까요? 국민들의 지지도 결집하고 있다는데요. 때문에 윤석열 대망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이신 양은태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검사들도 한 명 한 명 이제 결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네.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지방을 돌면서 또 검사들하고 또 스킨십도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 대망론 이게 뜬구름이 아니라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현실화된 것인데요. 지금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영웅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네.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영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지금 급피치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국감에서 미래에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물었을 때 은퇴 후에 국민에게 내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어떤 봉사이냐 정치냐 그건 아직 말할 수 없고 고민을 많이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게 이제 폭발하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쪽이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이었을까요? 여당입니다. 아하. 이 여당이 그다음부터 과민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과민해지고 그다음부터 공격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통합적인 공격. 그전에는 산발적인 공격이었는데 법무부의 단독 플레이 내지는 산발적 공격이었는데 이번에는 통합적으로 초강경 모드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를 크게 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두렵다. 이거는 왜냐? 자기네들끼리 틀림없이 교수회의도 해보고 정치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해봤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윤석열이가 이 괴력이 나온다 이거지. 이 괴력이 뭐냐? 괴력이 나올래야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이 윤석열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럼요. 그 다음 플러스 알파가 뭐냐?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돌파력, 또 대처 능력, 이걸 갖다 국감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놀랬던 게 물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면모를 우리가 봤지만은 어떠한 질문이 오더라도 사실 그 여당에서 나온 질문들이 진짜 악의적이고 굉장히 좀 인신공격성의 내용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보일 때는 딱 보여주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설명을 또 치고 들어가고 오죽하면은 하도 이제 윤석열의 입이 두려우니까 여당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답변 좀 짧게 하라고. 저는 살다 사다가 증인한테 답을 짧게 하라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보통 대답을 똑바로 하라고 하지 답을 짧게 하라고는 안 하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윤석열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이 다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저는 말이죠. 상당히 놀라운 게 윤석열은 원래 어떤 그릇을 갖고 있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저 나름대로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깜짝 놀라는 이유는 여당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 공포에 떨고 있나. 이걸 느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지금 말한 그 법사위원장 윤호중이죠. 그 괴테 파우스트를 이용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그런 식으로 윤 총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그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책 내용도 섣불리 제목만 빼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 면목을 잘 몰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 국감을 치르는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다는 바로 그걸 갖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럼요. 왜 그러냐면 법사위원장은 그런 얘기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윤석열을 갖다가 악령에다가 비유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올 정도 되면 법사위원장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치 생명도 걸어놓고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제 윤석열은 저쪽에서 나온다. 지금 빨리 죽여야 되겠다. 하는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에서 나온 그런 행동 양식이고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선 주자 지금 우리가 여당을 지금 잠깐 한번 돌이켜보죠. 여당의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지금 계속 둘이 비슷비슷하게 그냥 비슷 유지하고 21, 있잖아요. 22, 21, 22 오차범위내에서 둘이 이렇게 견주고 있죠. 다 5회째 이재명이가 앞서고 있죠. 아, 그렇죠.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쪽에서는 이낙연이는 어둡다. 아, 사실 저희도 많이 분석했어요. 이재명이는 밝다. 이건데 이재명이가 밝은 이유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자, 형수권으로 말이 많았죠. 그렇죠. 형님권으로 말 많았죠. 그렇습니다. 또 배우 누굽니까? 김모 배우. 김모 배우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렇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돌파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임기응변을 잘하고 파퓰리스트적인 대처 능력도 좀 빠르고. 그쪽에서는 좋아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은 그쪽 진영 입장에서는 그럼요. 재밌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게 또 아니에요. 이게 거기서 오르질 않아요.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질 않으니까 이 두 사람이 과연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다라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지금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김경수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위치 그런 캐리어 그런 그건데 그 친문 소사이어티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김경수가 만약에 11월 그 6일 날 아마 2심 항소심이 열리는데 재판부에서 만약에 무죄를 받는다면은 김경수가 거의 틀림없다. 친문의 어떤 주자로서 나오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 뒤에 골수 친문 국회의원들이 100여 명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압권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글로 간다라는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그 길로 가고 그렇게 되면 이 재판부라는 게 벌써 이건 다 장악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는 재판부고 뭐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이미 무너진 독재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김경수가 만약에 무죄를 받는다면 이낙연, 이재명은 그날부로 들러리 아하. 후보. 왜 제가 김경수 얘기를 꺼냈냐 하면은 이 김경수 대 윤석열이라는 이런 구도가 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죠. 지금 왜 그러냐? 윤석열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도권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가 제일 그 경쟁력이 강합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홍준표의 경쟁력은 제도권에서는 가장 강하다. 네. 그러나 윤석열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가 조금 달라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야권에서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중도가 지금 그대로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포션은 중도 성향과 플러스 우파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력은 대결 구도가 만약에 김경수가 재판에 그쪽에서 무죄를 나온다면, 받는다면 네. 김경수 대 윤석열 지금 이 구도로 여권이 보고서 지금 여권의 총공세가 시작된 거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김경수는 친문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이낙연도 이재명도 친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들러리로 이제 갈 것이다. 여당에서는 친문으로 이제 나갈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의 대망론이 현실화돼서 대권 후보로도 나온 상황이 된다면은 또 윤석열은 또 국민대에서 반문으로 또 이미지가 돼 있잖아요. 결국 이번 대선은 친문이냐 반문이냐 이 싸움으로 이어지겠다라는 거네요. 그래 바로 그게죠. 그래서 제가 김경수 대 윤석열이라는 바로 이 프레임 자체를 자기들 스스로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문의 성향으로서 친문 대 반문할 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소위 플러싱 효과, 벼락 효과가 나오는 건데 윤석열을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들 얘기하죠. 과거에 반기문도 반짝했다. 대세론. 고건도 반짝했다. 이해창도 될 듯 말 듯 하다 반짝했지만 그 사람은 그때 제일 기회가 좋았는데 안 됐지만. 그렇죠. 이게 근데 다 대부분 대세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대세론 가다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왜? 걸어온 길들이 다르다. 그렇죠. 과거에 사람들은 꽃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반기문 꽃길 걸었죠. 그 다음에 고건 총리하면서 꽃길 걸었죠. 이해창 씨도 꽃길을 걸었습니다. 승승장구 캐릭터예요. 그러나 윤석열은 현극의 길을 걸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입장에서 길을 걸어왔는데
원래 고대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탄압받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8, 90%예요. 근데 더더욱이 민주사회가 돼가지고 이 투표로 보팅할 때는 반드시 탄압받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그 룰이 있습니다. 극복의 어떤 스토리가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근데 그게 누구냐, 만델라 같은 거 보십시오. 예를 그렇죠. 들면. 그 아주 좋은 예죠. 그럼 윤석열은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재 문정권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탄압받은 사람, 모든 국민이 자유우파가 다 탄압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탄압을 갖다가 가시적으로 국민 공감해서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윤석열은 그냥 탄압만 받았느냐? 그게 아니다. 공정과 정의라든가 그런 가치, 그 원칙대로 그대로 걸어간 길이에요. 그리고 탄압받고, 그 다음에 거하게 척결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집중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장기는 제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그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라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했었던 명예교수인데 그분이 입학 서울법대 선물을 갖다가 윤석열한테 뭘 줬느냐. 그 아버지가 프리투 추우즈란 거. 근데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윤석열의 가슴 속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흐르고 있었다. 가장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홀로 권력과 싸우고 있었던 사람도 윤석열이 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가 형극의 길을, 고난의 길을 1년 동안 당하면서 보십시오. 추미애한테 당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뚝 딱 서서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투혼을 보십시오. 이 공수처법 이렇게 나오지만은 저는 공수처법을 보면서 국민의 힘을 한번 이렇게 관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을 우리가 열심히 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해주고 열심히 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과연 1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인데 왜 이렇게 투쟁력, 전투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호영이가 원내대표가 그 정말 망신을 당했던데 일종의 망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권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한 거죠. 원내대표를 갖다가 야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그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건 절대 안 돼요. 맞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좋은 말을 하나 했어요.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공수처법을 막겠다. 만약에 공수처법을 막는 경우에는 그 당이 당운이 삽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걸 막지 못할 경우는 그 당은 그날부로 끝입니다. 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는. 왜? 이렇게 국민적인 여건이 좋은데, 170 몇 석이라서 절대 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목숨을 바치더라도 정말 공수처법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막질 못하면 그 당은 야당으로서 기능은 못한다. 거기 주자가 저는 구조적으로 틀렸다고 본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홍준표 같은 분을 무소속에서 끌어들여서 당력을 높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가 제일 그래도 화력이 세고 제일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당에 들어와서 활용을 하는 거 지금까지도 무소속으로 방치해놓고 딱 있단 말이죠. 당을 진정으로 키워야 되는 그 당의 힘, 당에 있으면 그 화력이 좋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포진을 시키고 전투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참 약하다. 그것이 하나의 유감인데 네. 그래서 별다른 주자들이 안 보인다 하고 지금 나오지 않아요. 야당에는 사람이 안 보여 하는데 거꾸로 사람이 보였다 이 얘기예요. 야당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야권에도. 이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대권의 신호탄이 드디어 울린 겁니다. 지금 혹자는 얘기할 때 윤석열이가 중도에 그냥 안 할 것이다. 정치를 안 할 것이다. 또는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보십시오. 되지도 않는 얘기로 감찰을 한다느니 뭐니 가장 저급한 이런 걸로서 지금 윤석열을 쪽으로 쪼르고 있는데 윤석열 거기에 쫄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윤석열의 몸집은 커지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테이마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보면 그의 대처 능력이라든가 돌파력 같은 걸 딱 보면서 국민들이 뻥 뭔가 뚫린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야당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앞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나오고 분열해서 또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은 가슴이 뻥 뚫린 분들이 주로 중도입니다.
이 중도 우파, 여태까지 야당에 대해서 이 자유 우파여들이면서도 보수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있는 그 중도 벨트가 지금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결국 친문 대 반문의 프레임이 잡히면은 윤석열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필승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김경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바로 이 불이 붙는다. 윤석열 대 김경수. 그런 느낌마저 지금 드는 오늘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지지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또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감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것을 보고 또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윤석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망론, 저희가 억지로 지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국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분석은 여러 가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친문 대 반문, 이 구도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것인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뭉친다는 것은 다르게 분석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이 보여진다는 또 그런 의미도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 그 과정에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회색 검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도 박사님의 말씀 참 시원했지요. 대한민국의 최고 원로이신 양형태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양형태 박사TV 검색란에 양형태만 쳐도 바로 나옵니다. 박사님의 여러 공연들을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양형태 박사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저희 신의 한 수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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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고추장, 음식의 베이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베이스를 갖다가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추장 한번 드셔보세요. 된장 한번 드셔보세요. 집에서 만든, 명인이 만든 겁니다. 가격은 좀 비쌀지 몰라도 그렇다고 이게 양이 작은 게 아니에요. 2kg, 2kg, 4kg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인이 손수 만든 된장 가격치고는 저렴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쌀 거예요. 자, 집에서 만든 된장, 집에서 만든 고추장 맛이 다릅니다. 이걸 넣어서 매운탕 끓이고 이걸 넣어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이건 말이죠. 그냥 천국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69,000원인데요. 010-6406-5400 010-6406-5400 여러분들 지금 주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이 예술이에요. 저는 고추장 있잖아요. 너무 좋아 이게. 예. 된장도 찌개를 끓이면은 된장이 약간 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넣으시고 하면 됩니다. 예. 뭐 된장 퍼먹습니까? 예. 옛날 집된장들이 약간 짰어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막 쌈장 먹느라고 그렇지. 자, 그러나 이것도 쌈장 하면 고추장, 된장 잘 섞어서 말이죠. 참기름 넣고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마늘도 탁 넣고. 진짜 고급스러운 맛. 고기의 풍미를 살린다. 생선의 풍미를 살린다. 예. 야채의 풍미를 살릴 때 된장, 고추장이 좋아야 됩니다. 한번 주문해 보세요. 010-6406-5400